토트넘이 올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영입된 선수들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입된 선수라는 건 기존의 주전이 아니었던 모든 선수들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수마도 포함이 되어야겠죠? 네. 그렇다면 손흥민, 로메로, 쿨루셉스키, 포로 빼고 전부가 되겠네요. 네. 비카리오 골키퍼, 반더벤, 우도기, 비수마, 사르, 메디슨, 존슨, 그리고 비겐지 감독. 네. 이렇게만 봐도 토트넘은 올 시즌 확실히 리빌딩된 팀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토트넘은 안 된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다른 잣대로 토트넘이 리빌딩을 시작했다라고 기준을 잡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먼저 비카리오 골키퍼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평점 7.04로 16위였습니다. 그리 좋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카리오 아래에는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 맨시티의 에데르손, 아스날의 라야 골키퍼도 있습니다. 골키퍼가 활약을 하는 경우는 그만큼 실점 위기를 많이 당하는 팀에게 더 발생을 하겠죠. 비카리오는 현지 팬들 뿐만 아니라 스퍼스웹에서도 비카리오를 10점 만점에 9점을 주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비카리오는 1900만 유로에 영입했으니까 더더욱 성공적인 영입이 됐겠죠. 벌써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3500만 유로까지 올랐습니다. 바로 이어서 반더벤은 우선 스퍼스웹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2번 이탈했기 때문에 9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상을 제외한다면 10점 만점의 선수죠. 반더벤은 4천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현재 5천만 유로까지 몸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도기는 시즌 마지막 몇 경기를 남겨두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되었는데 우도기의 활약에 따라 토트넘의 성적도 같이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도기는 전반기 리그 베스트 11에 들어간 선수죠. 우도기는 1,800만 유로에 영입을 했는데 현재만 4,500만 유로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우도기가 폼이 좋았을 그때 토트넘은 여전히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도기가 후반기에 부진했고 급기야 수술까지 하면서 비운 사이에 토트넘은 20년 만에 4연패까지 겪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없었기 때문에 평점 8점이었습니다. 로메로는 첼시전 퇴장 이후에 다시 퇴장당하지 않고 잘 버티고 평점 9점 받았으니까 토트넘은 실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로우라인은 대체적으로 매우 좋다는 합격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토트넘에 사령관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비수마는 올 시즌 총 28경기 중에 26경기를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평점은 5점으로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비수마는 개막전 경기부터 MOM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맨유전에서도 2대0으로 승리하면서 MOM이 비수마였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토트넘이 야야투리를 영입을 했던 거냐면서 중원 걱정 없겠다고 극찬을 했었습니다. 히트맨만 보더라도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령관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팀은 계속 승승장구했죠. 10경기 8승 2무였으니까요.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비수마도 많이 부상을 당했는지 점점 폼을 잃더니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많이 하고 옐로우 카드를 수집하더니 이전과 다른 소극적인 플레이까지 나오면서 점점 토트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반 막판에는 부상으로 아예 떠나게 되었죠. 비수마는 3년 전에 브라이튼에서 뛰었을 때 거의 전 경기 출전이었고 그 다음 해에도 25경기 정도를 선발 출전하면서 좋은 활약을 했고 그래서 토트넘이 영입을 했던 건데 비수마가 폼이 좋았을 때의 실력이 꾸준하고 슈팅력까지 좋다면 토트넘에 충분히 힘이 되는 선수인데 기복이 있다는 게 평점 5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비수마보다 더 높은 레벨의 미드필더가 필요함을 확실히 깨달았고 선수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일리미러의 라이언 테일러 기자는 아탈란타 소속의 에데르송이 토트넘의 최우선 타겟 중 한 명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적료 5천만 파운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선 곤란해진 건 아탈란타가 어이없게도 유럽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었던 기회를 망쳐놓으면서 레버쿠젠이 아닌 아탈란타가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해버리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해버렸습니다. 아탈란타는 리그 순위에서 2경기를 남겨두고 5위이긴 한데 자력으로도 챔스도 가능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력이 탄탄하면 쉽게 보내주기도 뭐하죠. 네. 수비형 미드필더는 정말 뭐 아니면 도에 영입이 됩니다. 한두 경기를 잘했다고 해서 평가할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경기를 지휘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동료들이 전폭적으로 의지도 해야 합니다. 사실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뿌려주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균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사르를 볼까요? 사르는 평점 8점을 받았습니다. 27경기를 선발 출전했고 3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볼터치의 투박함만 빼면 정말 좋은 미드필더인데 아직 어린 만큼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봐야죠. 만약 사르가 백업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토트넘의 퀄리티가 매우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르는 벌써 몸값이 2배로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슨. 메디슨 영입은 2019년에 토트넘을 떠난 에리슨 대체자로 그동안 5년 동안 헤매던 자리인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메디슨은 애초에 뉴캐슬 영입 타겟이기도 했죠. 메디슨은 4천만 파운드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은 저렴하게 영입을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7천만 유로까지 상승되어 있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같은 급입니다. 메디슨도 역시 토트넘 전반기 상승세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부상을 당한 후 2달여 동안 이탈하면서 경기력이 돌아오지 못했고, 그 사이에 팀 자체도 어수선했지만 어느 정도 메디슨의 책임도 있는 게, 메디슨의 크로스, 프리킥, 슈팅 모두 기대감이 뚝 떨어지는 킥력이었습니다. 데브라이너급은 아니라는 거 알겠는데 차라리 폼이 안 돌아오면 양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메디슨은 통계매체 평점에서는 손흥민보다 앞선 1위였는데 팀의 주전이라는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는 26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골 9어시스트를 기록했죠. 다음 시즌에 메디슨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28경기 출전만으로 이렇게 빌빌댔는데 다음 시즌은 유로파리그 우승 도전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탈하는 기간이 많다면 그는 프리미어리그 상위 레벨에 들어올 수 없는 선수라고 불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퍼스웹은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넌 존슨. 존슨은 의외로 스퍼스웹에서 평점 8점이라는 고득점을 주었습니다. 우선 38경기 중에 35경기를 출전하면서 공격수 중에는 가장 성실한 선수 중 한 명이었고 선발 출전은 26경기였습니다. 그리고 5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면서 나름 토트넘의 공격에 활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공격수가 5골밖에 못 넣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맨유의 주포 레시포드가 7골 넣고 가르나초 7골, 아스날의 제주스가 4골 넣고 리버풀의 디아즈도 4골, 맨시티 도쿠도 3골, 그렇게 보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닌 듯하고, 어시스트 10개는 전체에서 손흥민과 함께 2위거든요. 사카보다 어시스트가 많고 클루셉스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 포인트 15개를 기록했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도 성장 가능성까지 보면서 8점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존슨만 유일하게 영입한 이적료보다 현재 이적료가 더 낮아졌습니다. 4,800만 유로. 존슨이 만약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면서 다음 시즌 찬스에서 골을 올 시즌보다 딱 2배만 넣어줘도 무조건 두 자릿수 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전들의 평가를 보면 로메로는 평점 9점, 손흥민 포로는 평점 8점이었고 클루셉스키가 평점 6점이었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17골 10도움으로 팀 내 최다골, 최다 어시스트,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팀을 이끌기까지 했는데 8점을 준 것은 기대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너무 쉽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윙어로서의 한계도 노출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경기에서 스트라이커로 출전해서 2골 넣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빅엔지 감독은 후반기에 전술의 유연성을 보여주지 않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새로운 전술로 대등함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주었고 확실히 시즌 전에 예상에 비하면 호성적을 거두고 공격적인 재미있는 플레이를 보인 만큼 평점 8점을 줄 수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흰수염고래였습니다.